안녕하세요. 일상일의 대장외계인 화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됐네요. 그러고 싶지 않았으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마저 찍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아직 사과 알레르기 문제가 해결이 좀 덜 됐어요. 사과 껍질 알레르기 문제가. 숨 쉬는 데는 문제가 없고 말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데 코 쪽에 지금 옮겨간 상황이어서 말을 하면서 좀 계속 냥냥냥냥냥 거릴 수 있으나 그거는 제가 뭐 귀여운 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조금만 양해를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영상을 1월 말에 찍어서 올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1월 말에 올리면서 저희 지금 이렇게 지내요. 1월 달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대본을 써놨는데 지금 목도 계속 안 좋았고 스케줄도 계속 어긋나고 이러면서 좀 늦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1월 근황 보고 겸 왜 영상은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소소한 근황부터 좀 진지하게 얘기해야 될 것까지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생각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소한 일상은 저희가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제 후아링모는 평균 연령 29세가 되었어요. 와우. 제가 지금 사과 껍질 알레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소리가 잘 안 나고 하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들 건강합니다. 저도 건강하고 링고도 건강하고 저희 외계 강아지도 건강합니다. 단지 이제 외계 강아지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최근에 건강검진 때문에 포피염 진단을 받아서 불미스럽게 강아지의 거시기를 소독해주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가전들을 좀 드렸습니다. 에어프라이어와 보일러를 새로 드렸어요. 에어프라이어로 요새 피자 굽고 빵 굽고 케이크 굽고 아직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여기서부터 이제 영상은 왜 자꾸 밀리고 있는가에 대한 기나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이 집에서 쓰고 있던 보일러가 호호랑 동갑이었어요. 11년 이렇게 썼는데 이제 보일러가 연통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가 막혀 있어서 정상 구동이 안 되는 중이었는데 저희가 그게 막히거나 그래가지고 정상 구동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억지로 돌리다가 내부에서부터 망가져가지고 보일러가 갔어요. 그대로 죽었어요. 장렬히 산화를 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망가진 보일러를 억지로 돌리면서 쓴 가스비 90만 원과 새 보일러 기기가 약 77만 원을 감당해야 되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제가 비정형 수면 직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 3회 정도 하고 있고 3월달부터는 이제 일을 잘한다를 증명되어 3월달부터 이제 주 5일로 늘리게 되었는데 쿠팡 쪽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동네에 제가 정해진 섹션을 돌아다니면서 쿠팡 박스나 봉투나 프레시백 같은 거를 이제 집 앞에다가 다 넣어주고 회수하는 그 프레시백 내가 꺼내오고 이런 일입니다. 다행히도 이걸 하면서도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쪼개서라도 꼭 자고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원래 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랑 제가 간간히 이라크 친구한테 한국 문화나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랑 해가지고 일주일 박박 긁어 모으면 인스타그램이니 유튜브니 하는 거는 빼고 한 주 2일 정도 출판사 사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거면 회사 가라는 소리를 링고에게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전부터 제가 출판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사장님인데 아르바이트는 왜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설명하기 좀 힘들긴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저는 제가 무언가를 온전히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출판사 사장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고 제작해나가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런 삶 속에서 가끔 저는 제가 지닌 책임감이 좀 많고 그 책임감들이 저를 꽤 피곤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는 불안장애가 있고 양극성 장애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맨정신, 제정신으로 사는데 꽤 체력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택, 결정, 온전히 내가 책임지는 것 같은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저도 이제 저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네가 네 일에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책에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저를 김후아로서 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건 둘째치고 돈이 없어요. 한 달에 167만 원을 깔끔하게 한 번에 낼 수 있는 기세 같은 게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를 좀 더 제대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제가 제 월급을 가져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기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출판사 쪽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인세보다 더 많은 인세를 지급하는 편이에요. 인세를 20%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저 그만큼 착해요. 저 그만큼 좋은 사장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거의 학창시절 내내 진짜 말도 못하게 가난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최소한의 수입 정도는 내가 감당을 받아야, 최소한의 수입 정도는 내가 할당을 받아야 삶에도 문제가 없고 창작도 계속할 의지 같은 게 생긴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신을 지킬 돈 정도는 제가 인세로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막상 제가 저를 못 지키고 있는 거죠. 제 월급은 거기서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당분간만이라도 생각보다 꽤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쿠팡일 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당분간만이라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아르바이트를 늘리고 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뭐 남들 눈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죠. 네가 지금 내일 모레 30인데 뭐 하는 짓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 저도 알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미련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면 환갑 전에는 제가 뭐가 돼 있겠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생계형 창작자에서 탈락했어요. 이제 저는 생계형 창작자가 아니에요. 창작을 해서 생계를 벌어먹고 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생계형 창작자조차 제가 못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적어도 반년 내로는 제가 생계형 창작자까지는 돌아오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일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편집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 일정이나 이런 게 좀 꼬이고 있습니다. 1월 달에도 꼬였고 2월 달에도 꼬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인생이 이렇게 얼레벌레 우당탕탕 흘러가고 있는데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얼레벌레 우당탕탕 흘러갈 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주 2회 업로드가 깨져버린다거나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주 1회 정도는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최대한 빨리 주 2회까지 돌아가는 것도 목표고요. 돈 없다는 소리 하는 게 저는 정말 힘들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돈이 없다는 얘기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아주 선명한 내가 이걸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돈이 없거나 좀 가난해도 할만해요. 살만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걱정하시지 마시고 후아링고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그저 조금 바빠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조금 바빠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러 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됐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패 여사가 영상이 좀 남았어요. 3개, 4개 정도 남았거든요.
안 믿기시지 않나요? 제가 지금 안 믿기고 있거든요. 조금 지겹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코맹맹이 소리를 계속 해가지고 듣기 너무 힘드셨을 텐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